자, 이어서 22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AB 두 집합 주어져 놓고 뭐라 그랬냐면은 A 차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봤으니 우리는 그림만 잘 그려 판단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AB 집합 세팅하고 교집합 원소가 3이네요. 그 다음에 8, 12 이렇게 표현될 거고 됐죠? 끝났죠, 그죠? 이렇게 싹 쓰는 순간 A 차집합 B는 여기 부분이니까 여기 얘들의 총합은 20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 상황 보겠습니다. 좌평면에 두 개의 점이 주어져 놓고 정확히 주어져 있어요, 그죠? 2대1의 외분점의 좌표를 물어봤는데 자,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판단해 놓고 A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3,3, B점의 좌표가 7,11 이렇게 주어져 있겠죠. 근데 선분 AB를 2대1로 외분해? 아, 그러면 너는 이렇게 A에서 출발해서 두 칸 갔다가 몇 칸? 이렇게 한 칸 되돌아오는 이 점이 외분점일 거구나. Q라고 세팅할게요.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구할 텐데 외분점 공식 쓰지 마시고 여기 두 개고 여기 한 개고 여기 한 개니까 아, AQ의 종점이 7인 걸 이해했으니 여기서 얼만큼 더했어? 4를 더하면 여기서 4만큼 더하면 되고 여기서 8 맞나요? 8 더했으니 이렇게 표현되겠죠. 물론 A, B를 놓고 둘이 중점이 너예요 해서 풀어도 되겠지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얘가 중점이면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 각이 X축과 평행의 거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동의각이 되겠죠. 두 도형은 빗변이 같으니까 합동이 됩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X만큼 O만큼 너도 X만큼 증가하는 거고 Y만큼도 증가하니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니까 이 둘의 합은 30인가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23번 보겠습니다. 저 직선이 지금 가려져 있어요. Y 절편이. 이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대충 그려보고 그래서 너가 얼마라고 Y는 X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2X 플러스 6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냥 두 점에서 만난다 한번 가정해볼게요. 물론 만난다는 건 두 점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어떻게 둘이 만나? 그럼 만났으면 두 점에서 만나면 연립 방식의 근이 두 개니까 둘이 연립해서 이 방정식의 근이 두 개로 판단하면 되고 X제곱 마이너스 3X인가요? 넘어가니까 플러스 6에 마이너스 K는요 이렇게 표현될 거고 이 녀석의 그지 근이 이 녀석의 X 좌표인 알파 베타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어 이 직선이 이렇게 해서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점이 몇 개이거나 두 개이거나 교점이 한 개이거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가 뭐야? 근이 두 개이거나 한 개이거나 판별식이 근이 두 개일 때는 0 이상이 될 거고 중근일 땐 0이 되겠죠. 평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C 이렇게 표현해서 이 K의 범위만 잘 잡으면 되겠네요. 4K 있을 거고 너희들이 계산하면 9에서 24를 빼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나요? 제가 계산이 안 되네요. 그죠? 15인가요? 15니까 넘어올 것이고 4로 나눠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3점 얼마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K는 3점 얼마 이상이니까 K의 가장 작은 자연수는 4라는 게 눈에 들어오겠죠. 자, 요게 몇 번? 24번이었네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도형에 대해서 평행이동에 묻고 있는 건데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어떤 기본형의 그래프가 Y는 MX라는 직선이 있대요. 근데 이 직선을 X축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 주세요. 그러면 Y는 표현해주고 X 대신에 얼마를? X-A를 Y 대신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X의 부호 반대이고 Y도 이게 Y 빼기 B인데요. 부호 반대인데 B가 넘어오면서 함수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X는 부호 반대, Y는 부호 제대로인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자, 보겠습니다. A점의 좌표 X축 1만큼, Y축 마이너스 4만큼 평행해주면 B라 그러자. 그러면 A점의 좌표가 여기쯤에 있고요. 3, 마이너스로 세팅. B점은 1만큼, Y축 4만큼. 여기쯤에 있다가 할게요. 그죠? 원래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X축 하나 더하면은 4, Y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4개 빼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서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AB를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평행이동한 Y 절편을 물어봤죠. 그 직선을 정확히 구해달라는 소리네요. 일단 AB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해요? 직선 이렇게 표현하나? 됐죠? 이 직선의 방정식은 자, 기울기부터 구해볼게요. Y는 자, 여기서 여기 빼면 1분의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4를 가지고 있고 이 점이 마음에 들어. 저 점을 지나 X의 부호 반대 Y 부호 제대로 해서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4X 플러스 11이라는
이 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 식을 이제 어떻게 달래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식을 여기다 표현하면 y는 마이너스 4에 x축으로 3만큼이니까 x 3이고 기존에 플러스 11이 있었고 y축 1만큼이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괜찮죠? 이게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이 이거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 주면 y는 마이너스 4x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예요? 10인가요? 여기도 10이니까 24가 될 거고 이 직선의 y 절편은 24라는 게 우리가 눈에 들어오겠죠. 자, 26번 보겠습니다. P라는 그 다음에 조건이 있고 Q라는 조건이 있어요. P는 그냥 방정식이고 X가 2분의 A인 게 눈에 들어오는데 Q는 2차 부등식이네요. 자, 그래서 이 두 명제가 참이 되도록 양수 A값, B값을 한번 구해봐. 그런 소리고 자, 좀 써볼게요. 일단은 뭐가 눈에 보이냐면 P면 낙Q이다. 이거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거 대응명 좀 써볼게요. 대응명 쓰면 어떻게 돼요? 낙Q이면 얼마니? P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둘을 잘 보면 다시 써볼까요? P면 얼마예요? P면 낙Q이고 낙Q이면 P이다라는 왔다리 갔다리 다 되는 그지?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필요충분 조건이면 너에 대한 집합, 진리집합을 대문자 P, 너에 대한 진리집합을 Q라고 놓으면 완벽히 같은 집합의 상등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럼 너의 근이 x가 얼마야? x가 2분의 1일 테니 너의 근도 이렇게 2분의 a로 표현되겠죠. 이게 이상하다잉?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걸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거는 잘 이해하면 보세요. 얘는 q고요. 얘는 낙q겠죠. 그럼 낙q를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낙q라는 친구는 어떻게 표현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9가 얼마이다? 얼마이더라? 0 이하이더라. 그럼 요거는 2차 부등식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 이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그래프와 x축이 되겠죠. 이 그래프고 이 그래프 즉 누가 위에 있는 x축이 위에 있거나 그 다음에 같거나 그런 해가 only 한 개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래로 블록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려볼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누가 위에 있다고? x축이 위에 있거나 그럼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러니까 해가 값이 안 나오고 그지 범위가 잡혀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값이 나와야 되니까 이 그래프는 너랑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접해버린다면 여기 딱 x값 이 하나의 값에서 그지 뭐가 된다고 하나의 해가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이 친구가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2분의 a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그래프랑 접한다는 소리는 얘는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이 식이 어떻게 표현된다고 할 수 있어? x 플러스 3의 제곱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의 제곱까지 가능하겠네요. 뒤에가 9니까 그지? 그러면 이 가운데 마이너스 b라는 친구는 이걸 전개하는 1차항의 개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마이너스 줘도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b는 얼마가 돼요? b는 뭐가 되니 얘들아? 플러스 6이거나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되는데 아까 AB의 양수라 했죠 문제에서. 그래서 b가 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이렇게 b가 6이라는 소리는 이게 마이너스 6 죄송합니다. 맞죠? 마이너스 6 x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긴 친구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완수시켜주는 건 x가 3밖에 없으니까 이게 3이라는 소리고 그래서 a도 얼마야? a도 6, b도 6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곱하래요? 더해달래요. 그죠? 더한 값은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자, x가 1부터 6까지 쭉 표현됐고 그 다음에 x에서 x로 가는 거네요. 그런 함수인데 x1, x2는 정역이 있는 원소이고 그 원소들이 이런 관계에서 부동호가 결정되어 있죠. 조합을 써달라는 소리죠. 간단히 설명 드려볼게요. x1과 x2 여기에 x1과 x2는 정역에 들어있는 임의의 원소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함수값이 만약에 이렇게 부등호로만 결정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1, 2, 3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는 1, 2, 3, 4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x1, 2는 얘네들이니까 너보다는 너가 크고 너보다는 너가 크고 너보다는 너가 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함수값들도 다 큰 쪽으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1은 1을 쏘고 2는 3을 쏘고 그러면 3은 4를 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소리죠. 이해 가세요? 그죠? 이 크기 순으로 함수값들 크기에 대응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F1, F2, F3의 입장에서 어떻게 된다고? 이 크기 순으로 맞춰주면 된다는 소리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이 4개 중에서 함수값이 결정될 텐데 그 4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을 해요? 3개를 선택을 해요. 응? 3개를 선택해서 얘네들한테 넣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는 뭘 선택한 거야? 1, 3, 4를 선택했으면 1, 3, 4를 자리를 바꾸시면 안 돼요. 그죠? 크기가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 그 원소 하나를 그지? 이렇게 매칭하겠구나. 그래서 자리를 바꾸면 안 돼. 순열이 아니고 그냥 뽑는 경우의 수를 물어본 거구나. 조합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가 부동역의 반대라고 치면 그죠? 여기서 뭘 뽑았어? 1, 3, 4를 뽑았다고 가정하면 이제는 그지? 작은 원소의 함수값 가장 커야 되니까 1, 3, 4를 뽑았어? 그러면 4, 3, 1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함수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작은 친구는 1, 3, 4를 뽑았으면 너는 4를 쏘고 1, 3, 4니까 3, 1 이런 케이스 한 가지에 매칭이 되더라. 즉 뽑는 경우의 수만 우리가 나타내는 거니까 조합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지웠네. 조합이더라. 크기 수는 조합이고 이게 만약에 등호 들어있으면 같은 걸 써도 돼? 중복조합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그냥 조합을 써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1 여기 써볼까요? 1, 2, 3, 4, 5, 6 이렇게 X라는 그지 정역이 있고 공역도 1, 2, 3, 3, 4, 5, 6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런데 누구들은 이 정역의 원소는 1부터 4까지래요. 1부터 4까지니까 너네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런 소리죠. 그럼 이 친구들은 누구? 이 6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4개를 뽑아. 그게 6시4죠. 6시3, 6시2란 소리인데 만약에 4개를 뽑았어. 뭐 뽑았어? 너 뽑았다고 가정해볼게. 그렇게 1, 2, 3, 5를 뽑았으면 1, 2, 3, 5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부등호가 서로 반대니까 크기순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게 5를 그 다음 작은 게 그 다음 분수를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 한 가지가 여기 들어있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해 볼 수 있어? 너네들은 자유롭구나. 그죠? 그래서 5가 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6가지, 6도 6가지니까 이렇게 표현될 텐데 이게 가조건에 대한 생각인데 나조건은 뭐냐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소리는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 누군가 이 선택받은 아이 중에 누군가 쌌다는 소리죠. 그럼 그걸 또 일일이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5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쏠 수가 있고 그 다음 6도 이 중에 쏠 수가 있고 근데 5가 만약에 1을 쌌다고 쳐도 6은 6을 쏴도 비하는 걸 쏴도 얘도 그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 전체 케이스에서 뭘 빼? 그냥 1대1 대응이 되는 것만 빼면 되겠구나. 그럼 1대1 대응은 5가 누굴 쏴요? 이 중에 하나를 쏘겠죠? 그러면 만약에 5가 6을 쐈다. 그럼 6은 누굴 쏴야 돼? 그지? 4 남는 거 하나를 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계산해 볼게요. 6C는 15죠? 맞죠? 잠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건 36이고 36에서 34를 빼면 되니까 자, 계산해 봅니다. 15 곱하기 34 20 그리고 4 6이니까 5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10개라는 게 이해할 수 있겠죠. 28번입니다. 1보다 큰 자연수가 있고요. 전체 집합은 그 자연수 이하의 녀석들이 되겠네요. 그죠? 만약에 K가 3이다. 그럼 전체는 1, 2, 3. K가 5다. 1, 2, 3, 4, 5. 오케이, 이해했어. 그 다음 두 부분 집합. 이 친구는 K 이하의 짝수. 만약에 K가 7이다. 7 이하의 짝수는 2, 4, 6. 3개를 갖고 있을 거고 너는 누구예요? K의 약수? 소수니까 1, 7 갖고 있겠죠. 자, 어쨌거나 우리가 전체 집합 그리고 A, B의 집합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해해 보니까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넘버, 그 다음에 이 안에들은 합집합이 아닌 부분, 밖으로 빠져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들의 원소의 곱이 15인데 원소의 개수는 그죠? 자연수이거나 빵이 되겠죠. 근데 빵은 될 수가 없죠. 곱하는 순간 15가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럼 자연수의 이제 순서상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15, 1? 요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여기는 좀 이따 볼 거고 5 곱하기 3 그 다음에 3 곱하기 5 여기도 1 곱하기 15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차례대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럼 A집합의 원소가 15개라는 소리는 그죠? A집합은 요거죠. 그럼 요거 그지? 짝수가 K 이하의 짝수가 15개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저 K는 얼마를 의심할 수 있어? 3이거나 30 이렇게 두 개를 의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K가 만약에 30인 경우를 고민해보면 30의 약수는 뭐가 돼요? 1, 2, 3, 4, 5
6 이렇게 가겠죠. 그래놓고 한번 집합을 완성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겠죠. 왜? 이렇게 지금 K가 30인 경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됐죠? 그러면 이제 A 집합엔 여기 15개가 들어있겠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누구야? 이 중에서 짝수인 애들은 일로 들어가겠죠. 남는 애들은 일로 빠지고. 이해 가시죠? 15개 있다고 가정. 그럼 뭐야? 합집합이 아닌 부분. 여기 밖에 부분이, 여기 부분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이 조건에 의하면 한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죠, 그죠? 왜? 지금 K가 얼마니? 30으로 가정해 놓고 보면 여기에 30개를 꽉 채워야 되는데, 그지? 1 얼로 들어가? 일로 들어가. 2는요? 일로 들어가. 3은요? 너 갖고 있어. 일로 들어가. 4는 짝수 들어가. 5. 맞죠? 6. 7은요? 7은 없단 말이야. 7은 일로 빠진단 말이야. 이해하겠어요? 그럼 9 같은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짝수가 아니면서, 그지? 너의 약수도 아니까 9도 일로 빠집니다. 그럼 이미 2개가 결정이 돼버려서 한 개라는 건 거짓이겠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해 가시죠? 그런 식으로 계속 맞춰서 K 값이 얼마인지 볼 겁니다. 왜냐면 이 문제 자체가 이 합집합이 아닌 부분, 이 뒤 밑으로 빠져있는 부분들의 원소의 곱을 물어봤고, 저런 이 맞춰주는 케이스는 정확히 한 쌍밖에 안 나오고 그 한 쌍을 찾아내봐, 그런 얘기니까요. 그죠? 저걸 다 해볼 필요가 없겠네요. 하다가 나오면 그냥 끝을 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5개, 짝수가 5개야. 그럼 K는 얼마야? 10이거나. 이해 가시죠? 그죠? 10이거나 11이거나 해서 10인 경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10인 경우를 살펴보면 너의 약수를 쓰면 10의 약수는 1, 2, 5,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집합에는 짝수가 10 이하의 짝수가, B 집합에는 얘네가 들어갈 텐데 이 중에 짝수는 어디로 빠져요? 2, 10, 1로. A도 갖고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4, 6, 8 이렇게 들어갈 거고, 남는 애들 1, 5는 1로 빠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약수니까,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여기 안 쓰여져 있는 거 1, 2, 3, 4, 5, 6, 7, 9 더 이상 없겠죠? 그럼 맞춰볼게요. 이런 일이 벌어지나? 맞아요? 오케이. A 집합의 원소 이미 5개 맞춰놓고 출발했고, 합집합이 아닌 거 3개 얘가 맞잖아요. 왜? 얘네들이니까. 그럼 얘네들 뭘 물어봤어? 곱을 물어봤어? 그럼 둘이 곱하면 21인가요? 21에서 9를 곱하면 얼마니? 189인가요? 이게 정답이 될 거고, 나머지 2개는 해볼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그죠? 이미 값이 나왔으니까. 자, 28번이었어요. 자, 29번 보겠습니다. fx가 4차식이에요. 그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그리고 상수항의 실수인 gxh, 다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당시 gxh가 다음 조건 만족, fx 이퀄 0. 요 식이 0을 4차 방식 이해했을 때 실근 같지 않다는 소리죠. 죄다 허근만 나온다는 소리고. 자, 그 다음에 fx는 gx, hx 인수를 갖는데요. 그래? 그럼 fx란 친구는 뭐랑 뭐? 여기 gx랑, 죄송합니다. gx랑 어떻게? hx랑 인수를 가지니까 이렇게 인수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자, hx를 다시 써볼게. hx를 뭘로 나누네요? gx로 나누래요. 그럼 gx 여기 있을 거고, 여기에 뭔지 모르는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얼마니?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란 소리죠. 자, 여기까지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대충 한번 그 차수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을 좀 못하네. fx는 4차.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될 수 있는 케이스가 꽤 여러 개죠. 4차, 1차, 뭐 상수 4차일 수도 있고, 그죠? 뭐 2차, 2차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케이스 벌어집니다. 그래서 hx가 주어져 있네요. 그럼 hx는 너로 나눴어. 나머지가 1차네요. 그럼 이 친구는 몇 차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2차. 이번엔 차수가 커야 되니까 3차, 4차. 이딴 애들을 의심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2차 같은 경우에는 2차야? 그럼 너가 뭔지 모르지만 그럼 얘는 무조건 2차입니다. 왜? 너가 4차니까 gx가 2차야? 그럼 너도 2차지 뭘 곱해 4차일 테니까 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래? 너가 3차잖아. 그럼 너가 상수인 빵차라고 해도 이 식은 3차가 나옵니다. 그 3차가 너니까 너도 3차야? 너도 3차야. 그럼 곱하면 얼마야? 6차.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너가 4차면 더 8차니까 더 커지겠죠. 최소 8차 나오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너네들이 2차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결국은 요 딱 2식 가지고 요 2개씩 가지고 fx 주어진 좀 많이 가려져 있지만 그걸 얼추 맞춰봐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관계식을 쓸 수밖에 없고, 자, 어떻게 세팅할까요?
이 친구를 좀 세팅을 해볼게요. 자, gx를 어떻게 세팅? gx를 최고창 1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라고 놓고 이 식으로 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hx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hx. 자, hx는 여기 얼마니 얘들아?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그리고 여기 그지? 상수죠, 상수. 상수에 곱해서 너가 될 텐데. 근데 그 상수는 1입니다. 왜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얘가 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 저 몫은 1이었구나. 그리고 나머지 남는 거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면 이렇게 전개한 식이 너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럼 저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됐지? gx는 이렇게 놓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 다시 써볼게. gx 우리 얼마나 약속했다고? 너니까 아까 얼마였지 얘들아?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너라는 거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hx가 너죠? 그럼 정리해보는데 x제곱 p-4x 할게요. x제곱 p-4x 그 다음에 상수항이 얼마냐면은 q에다가 1 뺀 거네요. 자,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까지 그지? 그러면 이걸 전개해서 fx를 테니 이 개수를 맞춰 푸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런데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이 세 개를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 6이 눈에 들어오죠? 6이 눈에 들어오면 너랑 나랑 곱한 게 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자, 그래서 q라는 친구가 q 빼기 1이랑 곱하면 너네들이 곱한 게 아, 6이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이거 좀 전개도 되지만 너네 둘이 하나 차이에서 곱한 친구는 q는 얼마? q는 얼마? 3이거나 3이거나 3에서 2 빼면 6이니까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뭐 이렇게 두 가지 나누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가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우리 어떤 경우? 이 경우부터 보면 되는데 잠깐만요. 볼게요. 아, 자, 얘는 안 돼요. 얘가 왜 안 되냐면 fx를 gx, hx 이렇게 가정을 해서 fx 이퀄 0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q가 음수가 나오잖아요. q가 음수면 이거 판별식 써봐. 판별식 쓰면 너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 이게 판별식 양수가 나옵니다. 그럼 너나 마나 무조건 실근 두 개 나온다는 소리야. 이해감? 둘 중에 하나가 실근이 나와버렸어. 네 개 모두 허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 q는 너는 해볼 필요 없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q는 3이었네요. 됐죠? 그럼 저 식을 조금 더 다시 써볼 수 있겠지, 그치? 왜? q가 3이니까 이렇게 놓고 풀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여기 3 여기는 아까 q 빼기 1이었으니까 2를 표현해서 계산하는 게 확실히 경제적이겠죠. 자, 그럼 갑니다. 자, 3차가 얼마예요? 3차의 개수가 a 플러스 2죠. 얘를 본 겁니다. 얘. 3차. 그럼 3차는 어떻게 나와? 2차랑 1차. p 빼기 4.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차랑 2차. 그래서 p 이렇게 표현되겠죠. a랑 p랑 가격이 잡혔고, 그 다음에 요 1차 가지고 또 풀어볼게요. a니까 1차 a는 p로 표현되겠죠. 1차랑 상수. 2p. 너랑 너. 다시 암산 안 돼. 2p 더하기 3p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 b라는 친구는 2차의 개수니까 2차는 조금 많이 나오죠. 세 가지 이렇게 해서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부터 쓸게요. 너랑 나랑 곱하면 2 너랑 나랑 곱하면 5 그래서 5가 될 거고 가운데 거 여기서 2차가 나오네요. 그죠? p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되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우리는 AB 값만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연립하는 거지 1도 아니죠. 그죠? 29번 치고는 그지? 조금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한 번만 정리해볼까요? A 플러스 2고요. 여기가 2P-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 식 쓴 겁니다. 이 식은 A는 5P-12일 테니 어차피 연립은 문자에 속어 있으니까 빼버리면 2는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3P 빼면 플러스 8이 될 거고 P가 얼마이더라? P가 2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P가 2야. P가 2가 딱 쓰는 순간 A값, B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P가 2야. 여기다 집어넣어. 10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2고 P가 2야. 여기다 집어넣어. B는 2 잠깐 20 마이너스 4 둘이 더하면 1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더한 거니까 정답은 5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지 29번을 한번 같이 풀어봤어요. 자, 3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fx 주어져 있어요. fx, A를 기준으로 이렇게 둘이 장난을 쳐놓은 gx.
gx에 대한 언급, gx에 대한 언급. gx를 정확히 그릴 수 있어?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fx를 일단 먼저 좀 그림을 그려봐야 gx를 판단할 수 있고,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이 그래프의 기본형은 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x란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다 그려보고 저기다 조금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 그래프는 요 루트 x의 그래프를 x의 부호 만들니까 y축 대칭이도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런 그림을 x축 a만큼, 지금 a가 어딘지 몰라요, 그죠? 대충 잡고 y축 마이너스 b만큼, 여기도 그냥 마이너스 b라고 정도로 한번 약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그림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됐죠? 선생님, a도 b도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잡아놓은 건데 부호는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gx를 그리려고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네요. 그죠? 아, b의 부호를 나눠서 판단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b가 얼마인 경우? b가 양수인 경우이고, 여기서 근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음수인 경우는 제가 추가 강의를 찍어서 왜 안 되는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b가 양수면, 다시 볼게요. 자, 양수니까 이제 요거 그려볼 건데, 이 gx라는 그래프는 a 왼쪽, fx 절대값, 플러스 b. 그럼 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응? x축 밑에 있는 건 꺾어 올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b니까 얘가 플러스 b가 되면서 y 값이 그림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죠? 이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가 절대값 fx의 그래프고 b만큼 올리래. 그럼 이게 어디가 b로 가고, 이건 어디가 2b로 가겠죠. 그거를 다시 한번 크게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가 a예요. a는 뭔지 모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 b로 간다고요. 그럼 b를 대충 여기 잡아놓고, 너가 b야. 그래서 요즘에 b로 가, 너는 2b로 가. 요즘에 b로 가, 너는 2b로 가. 요즘에 좌표가 a, 2b가 될 거고, 그래프가 올라가나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gx에 대한 왼쪽의 판단. 자, 오른쪽입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얘도 또 fx가 장난쳤죠. 그래서 fx는 이 노란색 그래프니까 이 상태에서 바라볼 거예요. 그럼 역시 좀 작업을 좀 하면, gx라는 그래프는 마이너스고, f에 마이너스 묶어야 되겠죠. x에다 어떤 장난쳤는지 보기 위해서, 그리고 마이너스 2a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플러스 우리 b를 양수로 약속했으니까 이 그래프를 너의 오른쪽에서만 그릴 거야. 그럼 이 그래프에 또 기본형이 있죠. 기본형, 얘를 편상 y라 놓을게요. y는 마이너스에 f의 요 그래프를 얼마만큼? x축으로 2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그럼 얘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그래프는 fx의 그래프, 이 노란색 그래프를 원점 대칭이동 했네요. 원점 대칭이동. 그러면 이 그래프의 스타트가 a, 마이너스 b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a, b가 어딘가 있겠죠. 그죠? 여기 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 b에서 스타트라고. 자, 그러면 원점 대칭 이동은 어떻게 생각해? 그 원점을 기준으로 100발 돌리라는 소리인데, 이게 좀 그지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x축 한 번, y축 한 번 동시에 평이동. 그럼 x축 평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 y축이면 그지? 이게 접는 거니까 볼게요. x축이면 이렇게 평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y축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해 가시죠? 요점 기점으로 그냥 쭉 내려오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이 점 기점으로 그냥 쭉 내려온대요. 근데 2a만큼 b만큼 표현되면 여기 어디로 가? 여기도 2a를 더하면 a, 2b로 가네요. 이 점이 어디로 간다고? a, 2b. 다시 이해 가시죠? 2a 더하면 이 점이 어디로 간다고? a, 이렇게 써드릴게요. 이 점이 a, 2b로 이동하는구나. 근데 너가 a, 2b거든요? 그럼 쭉 내려올 테니까 그림이, 이런 그림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럼 이 그래프가 정확한 gx의 그림이고, 그 gx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족권과 나족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가족권, 실수 t에 대해서 gx의 그래프와 y는 t, 이 그래프와 y는 t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ht라는 함수래요. 그 ht라는 함수를 t에다가 얼마를 알파, 베타를 집어넣어 곱해서 4. 다시 교점의 개수는 얘들아, 그지? 0이거나 자연수입니다. 그지? 그래서 0이 될 수는 없고 곱하면 0이니까 둘이 곱해서 4가 되는 케이스는 1, 4이거나 2, 2이거나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t라는 이 y, x축과 평행 직선을 그어서 4점에서 만날 최대 3점이고 4점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너네 둘, 너도 2고요. 너도 2. 둘 다 2점에서 만나는 그 t의 값이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있죠? 그럼 2점에서 만나는 건 이런 거죠. 너가 y는 t1. 자리가 없네요, 그죠? 너가 y는 t1. 몇 쓸게요? y는 t1. 딱. 그래서 이거 2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 다음 너가 얼마라고 y는 t2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알파, 베타, 그지? 알파가 좀 작다고 가정하면. 그려드려? 그려드려. 자, 이게 t예요. 이 그래프 HT입니다. 그러면 이게 알파니까, 알파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그죠? t가 음수일 때 몇 점에서 한두 점 맞는지, 그죠? 말을 못하래. 또 혀깨물라 그랬어. 이렇게 알파, 베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GT 그래프는, 그지? t가 음수여도 한 점, 0이어도 한 점, 어디까지? 여기 알파예요. 알파 전까지 무조건 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너는 1이란 상수함수. 알파일 때 몇 점? 알파일 때 2점이 되겠죠. 너가 2란 소리고. 그리고 좀 올리면 몇 점이? 3점이지, 그지? 여기서부터 3점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해감? 그 다음 베타일 때 얼마? 2점. 찍고 위로 올라가면 몇 점이에요? 한 점. 이런 그래프가 GT의 그래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GT의 그래프를. 그래서 알파, 베타일 때 G 알파, G 베타, 죄송합니다. H 알파, H 베타가 2, 2니까 9에서 4가 되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죠? 자, 오케이,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곱해서 0이야? 너 이퀄 0, 너 이퀄 0. 즉, 뭐? GX가 얼마가 되는 알파이거나 또는 GX가 얼마가 되는 베타가 되는 베타, 그지? 베타 되는 이 X의 실근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0, 15이다. 그러면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잖아, 얘들아. 그죠? 그럼 좀 알파. GX가 알파야? GX라는 그래프랑 Y는 알파라는 녀석이 만나는 요 점. 요 두 개가 큰. 이해하시죠? 또 하나. GX의 그래프와 베타가 만나는 요 점의 X좌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근이 되는 거고, 그 중에 가장 작은 녀석이 얼마야? 마이너스 15.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30이에요. 마이너스 30. 최대값은 15. 너가 얼마라고? 너가 마이너스 30이라고. 이게 좀 크죠? 얘보다는 얘가 좀 크죠? 오른쪽에 쭉 가는 거네, 그지? 얘가 15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다 왔어요, 그죠? 자, 다 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지? 뭘 구하는 거야? G의 150. 그러면 이 GX의 150을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A가 뭔지 모르니까 A랑 B랑 정확히 구해야 이 GX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야 그지? 함수값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지? 다시 얘기하지만 함수값을 물어보는 건 함수가 뭔지를 정확히 구해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놈의 좌표들을 가지고 요놈의 좌표들을 가지고 A, B 값을 결정해야 되겠네요. 그럼 요즘의 좌표가 얼마니? 마이너스 30,2B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요즘의 좌표는 얼마예요? 15,B라는 걸, 여기 B예요, B, 그지? B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얼마? A의 왼쪽에 집어넣을 거고, 요 보라, 자, 계산. 이 정도 집어넣을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30,2B. 그럼 요 그래프는 원래 이제 요 꺾어 올라온 거죠? 여기 부분이 꺾어 올라온 거고, 이 그래프는 원래 이런 그래프였죠? 여전히 fx입니다. 그죠? fx의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벗겨집니다. 이해 안 간다고? 이렇게 됐을 텐데, fx가 어디에 있냐면, a, 마이너스 b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였잖아요. 그리고 여기 부분을 꺾어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꺾은 부분이 여기 부분일 거 아니니, 얘들아. 근데 그 왼쪽에 이 그래프는 기존의 이 그래프가 되겠죠? 이 그래프가 여전히 fx니까 그냥 절대가 벗겨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감? 자, 집어넣어. 그러면 얼마를 집어넣어? y의 2b를 집어넣었어요. 자, 2b는 자, 그 다음에 fx는 그냥 쓸까요? 쓰고 하는 게 나을게, 그치? 쓰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fx 양수니까 이거 그대로 표현될 거고, b가 이게 없어지겠죠?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여기다 x에 얼마를 집어넣어? x에 마이너스 30원이니까 루트 a 더하기 30이 되겠네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a 더하기 30. 하나 더. 우리 요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죠? 요점에, 죄송합니다. 요거 넣고, 요점이죠. 그죠? 15,b.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자, 15,b는 보라색 그래프. 보라색 그래프는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 뭐 절대값은 여기만 있으니까 이 양수리가 그대로 나올 테니까 여기는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어넣으면, 자, gx라는 그래프는 요건 좀 식을 좀 써야 될 것 같네요.
마이너스에 여기 이렇게 표현 되겠죠, 그죠? 그러면 x에 요걸 집어넣은 거 아니니? 요걸 집어넣으면 여기다 쭉 집어넣어서 이 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럼 얼마니? x 대신에 마이너스 x예요. 루트에 가로를 좀 칠게요. 그리고 플러스 b 뒤에까지 써놓고 계산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a 그럼 여기는 부호 반대니까 2a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쓸게요. 괜찮죠? 그리고 마이너스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친구가 얼마라고요? f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a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 맞죠? 여기 a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확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맞지 얘들아? x의 부호 반대니까. 자 갈게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에 루트에 여기가 x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여기에 플러스 b니까 여기가 2b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 그래프에 얼마를 집어넣어? 15,b를 집어넣어. 너의 15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거 일로 넘겨볼게요. 넘기면 얼마냐면 루트에 15-a가 될 거고 넘어가서 왼쪽에 써준 거예요. 그럼 b가 요게 일로 넘어오는 게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럼 양변에 2를 여기다 2를 곱하고 그럼 너네들이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양변 제곱되면 얼마예요? a 더하기 30은 여기 4배가 되겠죠. 4배에 15-a가 될 거고 여기 4a가 넘어오면 5a가 될 거고 60에 넘기면 30a가 6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a 값을 구해봤어요. 그러면 b도 그냥 쉽게 나오겠죠. 어디에 집어넣을까요? 여기에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여기 집어넣으면 a가 6이니까 36, 6이 되고 b가 얼마냐? b가 3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 그쵸? 왜 이래? 이렇게 3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마지막 남은 거 뭐 물어봤어? G에 150 물어봤으니 A가 6이니까 여기가 6이 되겠죠. 그러면 G에 150은 150 집어넣은 거야? 여기다 넣어야 돼. 그지? 그럼 요 함수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됐죠? 그 함수가 어딨냐면 여기 있거든요. 요 함수였지, 그죠? 그럼 A 대신에 얼마를 바꿔서 6 바꿔서 좀 써볼게요. 써보면 A 얼마를 6을 B가 3이니까 뒤에 것도 6이 되겠죠. 2비였으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다 왔네요. 자 뭐 물어봤어? G에 150 집으면 되거든요. 15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에 150 집어넣으면 144 루트 144는 12 이렇게 표현돼서 음수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고? 제곱해서 계산 결과치가 3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요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했네요. 그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미 여기서 값이 나왔으니까, 그지? B가 양수인 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음수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추가 강의를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시험 보느라 고생들 많이 했고, 좀 부족한 부분 보완해가지고, 그리고 연습, 반복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에 있을 6월 시험은 좀 더 좋은 결과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